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민법 제10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441페이지. 거기 양가로 3번 계약금이라고 돼 있죠. 전 9강 시간에 강해 드렸던 내용에 이제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 뭐냐 하고 뼈대를 잡았거든요. 여기다 조금 살붙여서 보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 뼈대는 어떻게 잡으시냐면 441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 계약금 그래가지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의 보면 니은번에요. 계약금은 매매계약의 요소가 아니에요. 자, 계약금 계약이 없어도 뭐예요?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은요. 매매계약이 성립했을 때 꼭 줄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줘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법적 성질을 보면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넘겨보세요. 442페이지 니은번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낙선계약 반대말로서 여물계약이다 그러죠. 그죠? 여물계약이다 그러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한가로 2번에 계약금의 성질 나오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증약금으로서 성격, 동그라미 2번 해약금으로 성격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뭐가 나와요? 위약금으로 성격이 나오죠? 위약금 성격,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성격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이거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계약금 계약을 했더라도 뭐가 있을 때? 위약금 약정, 특약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위약금에서 디귿번 보면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혹은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성격을 겸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1번 다만 위약금이 과도할 때 법원에 의한 감액이 인정된다. 그랬죠. 근데 동그라미 4번 자, 이 위약금 약정을 판사가 뭘로 볼 수 있다? 위약벌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기억번의 두 번째 줄 보통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그랬죠. 그죠? 예, 지급된 계약금을 몰수한다. 그러니까 계약금 몰수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과하게 정한 것이죠. 그죠? 이런 것을 위약금, 위약벌 약정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보면 두 번째 줄 위약벌 약정을 했을 때는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한가로 3번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나오죠. 그죠? 자, 거기 565조. 자, 우리는 이렇게 계약금 계약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해약금의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약정 해제권이잖아요. 약정 해제권인데 다만 이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어디가? 565조에. 그래서 1항 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랬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 항 551조 그 아래다가 손해배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전항 1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44페이지 와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기억본 보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약정 해제도요. 해제를 하게 되면 자,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니은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약정 해제의 일종이지만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미 설명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본 보면 한 사람의 약정 해제, 법정 해제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약정 해제권 유보 이코로 놔뒀다 그 말이에요. 유보, 보류, 놔뒀다. 유보, 놔뒀다. 그래서 유보는 법정 해제권 행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미음본 보면 우리는 자, 계약금 계약을 했어도
당사자끼리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상환하고 해제 못해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요. 특약으로 정하면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상환하고 해제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의무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다 별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 말이죠. 그죠? 왜요? 계약금법은 원칙적으로 의무규정이니까. 따라서 미음번 보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금 해제에 관한 565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한 판을 크게 뼈대로서 정리를 해본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살을 붙이는 내용이에요. 살 붙이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 지금 443페이지 해약금에 의한 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을 붙여보면 어떻게 붙이냐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그랬죠. 그죠? 중도금 주기 전이에요. 중도금 주기 전인데 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요. 여러분이 매수인이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라요. 기분 좋죠? 그런데 한편 불안하기는 해요. 왜요? 매도인이 배액상환하고 계약 해제해 버릴까 봐.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4월 1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중도금 날짜 전에 1억 2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만 계약금 입금했던 매도인 통장에 살짝 탁 집어넣어줘 버리세요. 그러면 그것도 뭘로 보냐면 이행의 착수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이제 어때요? 배액상환하고 계약 해제 못 해버립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꼭 이행기죠. 이행기 전이어도 무방하다. 전이어도 무방하고요. 이행기 전에 뭐예요? 일부만 지급한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에 착수가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요. 이번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이행에 착수가 된 거죠. 이제 매수인 자신도 뭐예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는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계약금을 포기한다 그랬죠. 계약금 포기하는 것은 이미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따로 이행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이제 어때요? 나 그냥 계약 해제할래 이렇게만 하면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배액상환 하는 것은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배액상환 이행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행 제공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지 배액상환 안 하면서 뭐예요?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은 의사표시 안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배액상환하는 것은요. 이것은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고 뭘 해줘야 된다고요? 이행에 제공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행 제공 들고 간 게 이행 제공이잖아요. 준 게 이행이고. 근데 상대방이 사장님 뭐죠? 한번 계약했으면 말지. 뭔 해제는 해제예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는데도 끝까지 안 받더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 가면 공탁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돈 맡겨버린 것을 공탁이라고 그러고 공탁하면 변제와 동일한 요력이 있다. 이행과 동일한 요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 해제하기 위해서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판례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들이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거기 보세요. 자, 443페이지 한가로 3번 해약금의 해제 나오죠. 동그라미 1번 행사 기간 나오면 니은번 이행의 착수란 뭘 말하느냐? 이행행위 일부를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일부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그러니까 대출 신청해놨다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제공 후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억 2천 전부 할 필요가 없다. 일부여도 무방하다. 그 말이죠. 그죠? 또 디귿번 보면 우리 판례인데요.
이행기 약정 4월 1일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 3월 20일 날 있죠. 그죠? 이행기 전에 살짝 1,000만 원 입금한 것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중도금 지급일 전에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이제 매도인은 어때요?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죠? 릴본 보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했죠. 그러면 매수인 자신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판례 내용 같은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죠. 그죠?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했으나 매도인이 의무이행 거절함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중도금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서류 넘겨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행의 착수냐? 아니다. 이행의 착수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뭐예요?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살붙이는 거라고요. 근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맨 처음에 다 안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무거워서 진도가 못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빨리빨리 가볍게 뼈대만 세우고 갔다가 다시 와서 반복하고 이런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행사 방법 보면은요. 거기 보면 기억본 보면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하면 되니까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해요. 그게 니은번에 나오죠. 매수인은 해제 의사표시만 하면 되지만 매도인은요. 해지한다 말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고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담보책임으로 들어갈 건데 담보책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양가로 4번에 매매 계약 비용 부담 나오잖아요.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죠. 그죠? 예, 지문 하나 정도로는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거기 566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면 좀 치사한 말이지만 계약서 종이 한 장도 비용은 절반 부담이에요. 절반 부담인데 거기 이것도 1번 보면 당연히 뭐예요? 특약으로 뭐 누가 부담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의무규정이니까. 그런데 한가로 2번이죠. 그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어떤 비용을 절반 부담이에요? 계약 비용이라고요. 계약 비용. 계약 비용인데 계약 비용이요. 계약 비용인데 거기 보면 뭐 측량 비용이니 감정평가 비용이니 중개보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2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균분 부담이 아니에요. 그럼 관례적으로 매매의 경우 누가 부담하죠? 매수인이 등기 비용 부담하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46페이지 펴보세요. 매매계약의 효력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양가로 2번에 매도인은 당연히 뭐예요?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죠. 그죠? 이전 의무 플러스 즉 소유권 이전해 줄 뿐더러 열쇠도 같이 넘겨줘야죠. 한가로 2번에 목적물 인도 의무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잔금과 동시행 관계 그랬죠. 그죠? 잔금과 동시행 관계. 즉 소유권은 열쇠 없어도 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여러분이 매수인이다 그러면 등기만 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열쇠 안 받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꼭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 플러스 뭐까지 받아라? 열쇠까지 동시행으로 받아라. 아셨죠? 그리고 우리 판례도 등기 서류뿐만 아니라 열쇠까지도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447페이지 한가로 4번 과실의 기속 나오죠. 그죠? 과실의 기속인데 이거 한번 봐보죠. 그죠? 이것도 이야기 들으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한번 들을 때
정확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으세요. 자, 봐보세요. 우리는 갑하고 을하고요. 어땠어요? 부동산하고 3억 원 매매 계약을 맺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동시행 관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동시행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의 매매 계약에서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요.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동시행 결과를 봐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동시행하니까 이렇게 되죠. 한 사람이 둘 다 가지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원물과 과실이라고 공부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우리 공식적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동산 3억 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물이라고 그래요. 원물인데 여기에는 뭐가 붙어요? 월세가 붙겠죠? 여기는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이 과실도 월세나 이자 같은 것을 법정과실이라고 그러고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그러죠.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천연과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식적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과실, 천연과실 구분해라 이렇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원물과 과실이라는 용어만 알아두세요. 아무튼 이게 이제 원물이고 이것도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원물도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하라고 그랬죠. 이게 서로 하나씩 나눠 갖는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과실도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씩 나눠 가져야지 한 사람이 둘 다 가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쩌냐면 여러분 매매 계약 했어요. 매매 계약 했다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소유권 안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돈도 안 주잖아요. 돈도 아직 완납된 상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쩌냐면 매매 계약 했더라도 자 목적물로부터 생긴 목적물 원물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기소간다? 매도인에게 기소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신호가 왔어요. 여기 뭐 높이 적었대요. 그래서 다시 적을게요. 다시 적은데 다시요. 갑하고 을하고 부동산 3억 원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월세가 붙고 여기에는 이자가 붙는데 자 우리가 매매 계약 했더라도 아직 목적물 인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대금 완납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기소간다. 이렇게 돼야죠. 그죠? 왜요? 이자를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를 누가 갖게 되니까 매수인이 가지게 되니까. 그런데 대금을 완납을 했단 말이에요. 완납했으면 이자가 누구에게 가요? 매도인에게 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기소간다? 매수인에게 기소간다. 이렇게 가겠죠.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하시라고요. 이해하고 반복하면 암기는 따라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가로 4번 보면 과실의 기소글에서 587조 나오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요.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도인 가로치세요. 그리고 매수인은요. 목적물 인도를 받아버렸죠. 그러면 그때부터 월세가 자기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동그라미 아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만 매매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대요. 그러면 이자가 누구에게 가요? 이자가 매도인에게 가죠? 따라서 완납한 후에는 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수취권은 누가 갖는다? 매수인이 갖는다. 이렇게 우리 판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쌍무계약에서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48페이지 양가로 3번 매수인의 의무 나오죠. 그죠? 자, 뭐가 나오냐면
대금 지급 시기 나오죠. 그죠? 자, 이것도 법조문인데 여러분 동시행 관계다 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을 때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왜 그러겠어요? 동시행 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한가로 이번에 대금 지급 장소 나오죠. 그죠? 원래 자 채무 이행을 할 때요. 대금이라는 것은 채권자인 매도인 주소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대신에 뒤에 단서 조항이 있죠. 이게 잘 나오는데 다만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동시행 관계다 그 말이죠. 그죠? 인도 동그라미 치세요. 인도 동그라미 치시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경우 다시 그 인도 장소에 또 인도에 동그라미 치세요. 인도가 두 번 나오죠. 그죠?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우리는 목적물 인도하고 대금이 동시행 관계잖아요. 동시행 관계일 때는 자 대한민국에서 매매 계약했다. 그 대금은 비행기 타고 인도 가서 지급한다. 이렇게 아세요. 아셨죠? 인도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가로 3번 하고요. 한가로 3번 보면 매수인 목적물 인도가 있었죠? 그럼 월세 가지니까 이자 지급하라고 이것은 이미 앞서 봤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한가로 4번은 뭐냐면 우리 동시행 항변권에서 뭐 공부했냐면 불안해서 못 주겠다 그거 공부했었죠. 그죠? 매도인이 부도났다 그러면 설령 내가 중도금이 선행 의무라도 불안해서 못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한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중요하지는 않는데 자 매매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럴 때는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 전부 다 이를 염려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인이라도 돈 주겠어요? 안 주지. 매수인은 그 위험 한도에서 대금 전부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매도인이 그렇게 불안하면 그 돈 먼저 주라 내가 급하니까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줄게. 즉 매도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 대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고요. 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할 때 매도인 입장에서 그렇게 불안하면 못 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면 너가 돈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럼 어차피 줄 돈이니까 공탁에나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계약금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자,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낀 그러나 조금씩 중요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넘어갈 거예요. 매도인 담보 책임 넘어가는데 이 담보 책임 있잖아요. 이 담보 책임은 자, 시간이 지금 뭐 20분 조금 넘었는데 여기서 끊고요. 칠판을 정리한 다음에 제가 10강에서 새로 강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칠판 지우고 뭐 칠판 좀 뿌여면 여러분 수강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시간 짧지만 10강 강의는 이것으로 끊고요. 11강에서 자, 담보 책임 다시 강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10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